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인물을 만나보는 지성인의 김효진입니다. 경상북도 의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정 포럼을 출범하는 등 시도의회 가운데 내실 있는 의정 운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성인 오늘은 경상북도 의회 운영의 주축이 되는 분이죠. 홍진규 운영위원장님과 함께 경상북도 의회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군의군 출신 홍진규 의원입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의회 활동과 또 지역 민심 살피시느라 아주 바쁘실 텐데요. 최근 근황 좀 들려주시죠. 의회에서는 1년 중에 지금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의회가 하는 일들이 그동안 미뤄놨던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해 동안 일을 얼마나 열심히 잘했나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시기입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와 그 일정을 조정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척 바쁘고요. 또 전국의 운영위원장 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각 시도 간에 조율을 해야 되고, 또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보니까 총선 관계 사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참 여러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한 분으로서 아주 여러 역할을 수행하느라 바쁘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는 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하나인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예, 도민 여러분께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의회는 60분의 도의원님들이 있는데 60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6개의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획, 또 문화환경, 그 다음에 또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하는 것은 그 나누어진 부분 외에 국방이라든가 외교라든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파트, 그 다음에 또 어느 쪽에 분류를 할 수 없는 불분명한 그런 분야를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각 상임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중복이 되지 않게 서로 일정을 조율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의회 사무처가 있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직원이 있는데 그걸 또 운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문 변호사라든가, 그 다음에 의정 포럼 이런 일들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원들이 국내외 다니는 친선교류라든가, 그 다음에 연수, 그 다음에 의정 활동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행사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회의 컨트롤 타워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요. 더불어 경상북도 의회에서 전국 지방의회에서 처음으로 의정 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의정 포럼을 출범한 의의가 무엇이고 또 어떤 내용으로 포럼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도의원이 되면은 도의원이 그 지역에서 선택을 받기는 했지만은 훌륭하다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도의원 집단이 비전문가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의 많은 전문가들을 우리 도의회 활동에 동참을 시키자 하는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히 자부할 수 있는 게 우리 경상북도에 브레인들이 모인 싱크탱크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알 수 없는 일들을 우리 도민들 중에서도 그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우리 도의회 의정 활동에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모셨고요.
뭐 전국 체류라는 말씀이 맞고 지금 청와대에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이거는 수범 사례다. 전국적으로 의회가 전문성을 높이려면은 이게 앞으로 좀 확산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이 백인 포럼을 의정 포럼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이렇듯 밖으로는 정책 포럼을 통해서 지역민들과도 소통하시고요. 안으로는 도청 신청사 준비에도 아주 바쁘실 듯한데요. 현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건물은 완공되어 있는 상태고 하드웨어는 뭐 그런 대로 됐다고 봅니다. 이제 남은 게 진입 도로 문제, 그거는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곧 되리라고 보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건물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들이 이제 다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뭐 식당도 없기 때문에 청사 내에 식당도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이제 장거리 멀리 포항이나 뭐 영덕 이런 데서 오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의원들 숙소도 지금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으로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과거에 구식 건물에 있다가 새로운 건물로 왔기 때문에 시스템을 좀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뎌지죠. 그렇지만은 조금 기다리시면은 완벽한 도청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욱 좀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이외에도 의외의 좋은 소식들이 있는가요? 뭐 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일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일 큰 변화가 과거에는 영호남의 시대 또 여야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이 여야가 어디 있고 영호남이 어디 있노, 그런 출발에서 우리가 광주 전남하고 대구 경북이 손을 잡고 앞으로 지방이 살기 위해서 서로 연대를 하자, 서로 교류를 하자. 그래서 교류 협약식을 맺고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지방자치가 20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조례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시대에 맞지 않거나 또 상위법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 지방 조례도 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가 조례정비 특위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지금 조례를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번에 새로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한 게 우리 청소년 의회 교실이라고 하나 만들어서 경상북도 내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보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경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체험들을 어린 시기부터 해서 본인들이 민주화라는 민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우리가 일조를 하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공산을 지금 전국의 명산이고 이 우리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연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팔공산을 지금 현재 경상북도의 재정으로는 팔공산을 관리를 할 뿐이고 앞으로 이게 자원화를 시켜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팔공산은 이게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들은 많지만 이 일들이 어느 누가 하나가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민 전체가 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움직였을 때 다 실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도의회가 점점 현대화되고 또 스마트화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도의회 관계자들로부터 아주 재미난 별명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출근 왕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리게 되신 거죠? 제가 뭐 출근왕이라 그런 건 아니고요. 신문지상이나 몇몇 언론에서 저를 가리켜서 매일 출근하는 의원,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내서 그때부터 별명이 붙여졌는데,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의원직 공무원이라 그럽니다. 매일 그 공무원들처럼 매일 출근했다가 퇴근하니까 의원직 공무원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지역구인 군위에서 도의회까지 상당한 거리일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일 출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라기보다는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예. 원래 도의원이 되기 전에 제가 사업을 했었습니다. 예, 사업을 했기 때문에 원래 사업을 하면서 원하는 직접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책임을 본인이 떠안습니다. 남한테 핑계를 댈 수가 없죠. 그래서 운영위원장인 제가 의회에 출근하지 않으면은 그 의회 운영에 관한 그 판단을 누가 할 것인가, 또 그 결정을 누가 할 것인가. 그럼 오롯이 그 판단과 결정에 대한 책임은 또 누구한테 지울 것인가. 그럼 결국 제가 다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그 판단을 남한테 맡긴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성격 때문에 제가 매일 출근하게 됩니다. 제가 출근하지 않으면은 그 공무원들이 또 제가 있는 데까지 찾아와야 되는 일도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출근해서 매일 일을 하는 게 낫겠다. 그게 저한테 주어진 소임이기 때문에 제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든든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점이 좀 높이 평가돼서 그럴까요? 얼마 전에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이후에 이렇게 보람된 시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부끄럽습니다. 저보다 훨씬 일을 열심히 하시고 또 성과도 많이 내신 의원님들이 많은데 저한테 그런 영광상을 받게 되니까 오히려 동료 의원님들한테 참 죄송한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2014년에 9대를 마감하면서 또 전국도 의정대상을 한번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을 양보 없이 계속 받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한 2가지 정도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우리 의회가 생기고 한 번도 조직 개편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평소 가졌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은 발전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회도 그렇지만은 우리 의회 조직도 20년의 조직 그대로 간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변하지 않으면은 발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 조직을 좀 변화시키자. 그래서 특히 이제 입법정책관실을 개편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6명이 있던 것을 12명으로 늘렸고, 입법정책관을 도지사가 임명하던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그 전문직을 우리 의회에서 뽑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그 의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입법정책관과 우리 전문직 직원들이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을 완벽하게 보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좀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의회 내에서도 다선이라든가 위원장들, 간부 중심의 의회가 움직여졌던 것을 이제 그 일반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정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매번 회기 때마다 전체 의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서로 간에
불편한 것, 또 개선해야 될 것, 또 해야 될 일들을 격의 없이 의장님과 일반 의원들이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했습니다. 그게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남도의회하고 경상북도의회가 교류 협력하게 된 것은 아주 큰 성과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 제가 11월 9일로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전남도의회 제 혼자 찾아가서 물론 장대진 의장님 명을 받았지만은 전남도의회 의장님 찾아뵙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출발이 됐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전남도에서 좋다는 사인이 왔고, 그래서 우리 만납시다. 그래서 경주에서 전남도 의원 전부 전원, 그다음에 경상북도 의원 전원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시합도 하고, 그래서 그 뒤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찬회든 현장 마무리든 이런 부분 행사를 전남에 가서 하고, 또 전남 의원님들은 경상북도로 와서 행사를 하고, 그렇게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의정 활동들이 많으셨네요. 이 밖에도요, 위원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주관한 일 가운데 기슈 광산 사건 진상 규명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이고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슈 광산 사건은요, 일제강점기 그때 한국인 강제노역의 역사라고 봅니다. 일본 구마노시에서 그 구리광산이 있어요. 그 구리광산에 이시하라 산업이라고 그 회사가 총알을 만들기 위해서 구리가 필요한데 거기에 한국인들을 강제 노역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한 1,300여 명이 가서 강제 노역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안동에서 30여 명, 제 지역구인 군에서 32분이 그렇게 갔어요. 그거는 기록상 남아있는 것만, 기록이 없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슈 강산에 가서 전쟁이 끝나고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들은 무용고로 처리되어서 일본의 어느 사찰에 그냥 유골만 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대 때 우리 김창숙 의원이라고 경상분인데 그분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바람에 다 알게 됐죠. 제가 한 역할은 뭐 크게 없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이 문제를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2012년 4월 그리고 7월 두 차례를 일본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제 지역구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서 다녀왔는데요. 일본 현지에 있는 제1교포와 함께 일본의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이거는 일본에서 나름대로 이 돌아가신 영혼을 달래줘야 된다. 그래서 자비를 모아서 틀을 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거는 틀을 사고 비를 세웠는데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되지, 일본 국가가 정부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이거는 사유지다. 그래서 이 사유지에다가 세금을 매긴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영국군 포로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영국군 포로 그 노동자들은 16명이었는데 일본 정부에서 위령탑을 만들고 매년 그 추모제를 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을 차별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일단은 관심을 갖고 이 일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이렇게 차별한다는 것은 우리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움직였죠. 그렇지만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역사에 대해서 바로 잡혀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의원님께서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생각 그대로십니까? 예,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제 정치적인 소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냥 잘 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실한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을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놀고 있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원하지 않는 걸 해주는 게 정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공평하게 아무나 다 해준다면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얼마 전에 복지 문제가 나왔지만은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하는데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필요한 곳에 복지 정책이 가야지 아무한테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조건 한다는 복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은 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실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의논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만들어가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늘 새로운 것을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제 정치적 소신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제가 늘 가슴속에 생겨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출근왕이라는 별명이 왜 붙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벌써 프로그램을 마쳐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의정 활동 방향과 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의정 방향은 첫째는 도민을 참여시킨다는 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생협력입니다. 도민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있던 도청에서 그 다음에 이 안동 예천 지역으로 도청이 옮겨집니다. 그러면은 옮겨진 새 역사를 쓰는데 모든 도민들이 동참을 해야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 도청을 찾아오게끔 만들고 도민들이 관심을 갖게끔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상생협력은 지금 대구와 경북이 그동안 대구 시내에 도청이 있다 보니까 늘 한덩거리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떨어진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취수원 문제, 그 다음에 화장장 문제부터 교통 문제, 지하철 3호선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남남처럼 이렇게 의식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대구와 경상북도는 끈끈하게 같이 상호 협력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광주 전남하고도 우리 대구 경북이 같이 손을 잡고 가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의정 활동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아쉽네요. 마무리라고 하니까요. 드린 말씀은 많은데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은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지역구 관리를 해야 되는데 23개 시군을 다니면서 도정을 살펴야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주민들은 늘 불만이시죠. 도의원 얼굴을 자주 못 본다고. 그렇지만은 늘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도의원들을 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장시간 저희 두서없는 말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 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북도 발전과 도민을 복리 정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했는데요. 위원장님이랑 함께 하면서요. 경북도 의회가 머무르고 안주하는 곳이 아니라 늘 소통하고 협력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출근왕이라는 타이틀에 맞게요. 앞으로도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청한 프로그램을 다시 보고 싶다면 리모컨의 빨간 버튼만 누르면 끝! 평생 소장 무료 VOD 우리 동네 사랑방.